그 금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최초의 오프라인 수업을 했는데 그때 조금 출석률이 안 좋긴 했는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한 4주간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럼 10주 동안 뭘 가르쳤냐? 10주 동안 빌드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축구가 이상한 아저씨 스마니 형이 와가지고 축구를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원래 벤투 감독 있을 때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한국 축구가 했던 게 빌드업 축구였잖아. 빌드업 축구. 네, 그래서 10주 동안 해상보험론을 빌드업을 했어요. 해상보험에 어떤 깔려있는 이론이 뭐며 법리가 뭐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소위 말하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암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생소한 단어들이나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좀 팁을 주면 영어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영어 표현이 중요하다고 할게요. 그렇지만 주로 여기 풀텍스트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풀텍스트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들을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고사 앞두고 내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간고사 범위가 넓고 좁음이 중요치 않다. 어차피 중요한 건 기말고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말고사에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상보험에 대해서 뭐 배웠냐라고 하면 앞에 이론이나 법리면 별로 기억 안 나. 이 뒤에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 핵심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로이드 SG 팔리시의 본문 약관의 내용들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관의 명시 약관에 관련해서 어느 항구에 정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보통 보험은 어떤 항해 보험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간다는 내용들을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적화보험의 경우에는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그리고 선박보험에서는 여기 목적지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투명해서 24시간 경과될까지 계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화물보험이 적화보험이 항해보험이기 때문에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로 한다, 이 말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실제 제가 앞에서도 몇 번 힌트를 줬지만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딱 바다 구간만 보험 커버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육상보건으로 확장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6번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이 말을 읽고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몇 주 전에 했던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SG 팔리시가 쓰이던 1779년의 해상보험은 정말로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게 육상 구간으로, 그러니까 선적항에 가기 전에 수출국에서 육상 운송 구간 있죠. 그리고 목적항에 도착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의 육상 운송 구간 있죠.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SG 팔리시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선적항에서부터 도착항까지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해상보험하고 안 맞아요. 근데 쓴다는 거죠. 해상보험증권에 이 말이 적혀 있다는 거야. 문제는. 그러면 힌트. 여기 SG 팔리시에는 선적항에서 목적항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서 보게 될 협회 적하약관에는 보험자의 책임기간이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적용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본문 약관 내용. 제가 지금 말한 거는 협회 적하약관 내용. 배웠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많이 빠져서 모르나? 모르겠어. 뭐가 적용될 것 같아? 대원칙을 얘기해줬잖아요. 뒤에 오는 애라 했잖아. 늦게 생긴 애가 대장이다. 후배가 후배가 짱이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SG 팔리시 이거 언제 만들어졌다 했어요? 1779년에 만들어졌다 했죠. 특별약관이 협회적하약관 언제 만들어졌어요? 제일 빠른 FPA가 191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에서 보험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진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본문 약관은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고 협회 적하 약관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다, 최종 목적지까지라고 한다면 실제 적용되는 거는 특별 약관이 협회 적하 약관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 증권 안에 봐봐요. 자, 우리가 이거잖아. 이게 보험증권이죠. 여기 이 보험증권이 있는데 제가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본문 약관이 어디죠? 요거라 했어요. 요거 여기 가운데 요게 본문 약관이에요. 본문 약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보험자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선적항에서부터 목적항까지. 그런데 여기 파란색 글씨로 뒷면에 이거는 확대를 해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거 뭐예요? Institute Cargo Clause, All Risk. 여기. 이거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안 보여도 상관없고, 뭐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더 확대를 해볼까? 더 확대를 하면 더 깨질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죠. Institute Cargo Clause A. 이게 뭐예요? ICCA죠. ICCA가 있는데 이 ICCA에 보면 보일라나? 어차피 내용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험자의 책임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보험자의 책임 구간에 대해서 앞면하고 뒷면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만 있냐?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해상보험과 관련된 법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이상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네, 어차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볼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들 다 볼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 자, 선박보험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투묘한다. 이게 여기서 투묘한다라는 게 제가 영어도 적어놨는데 앵커예요. 앵커. 앵커가 뭐야? 여기 해군 출신 없나? 닷. 돛이 아니라 닷. 발음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돛은 이렇게 펄럭펄럭 하얀 돛, 닷은 이렇게 밑으로 바다에 이렇게 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에 내리는 거, 그걸 닷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묘라고 해요. 한자로 묘라고 바다에 이제 그 닷을 내리는 걸 투묘한다라고 하는데 부산도 여러분들 그 혹시 날 좋은 날에 뭐 돈 들이기 싫으면 그냥 용당 캠퍼스에 올라가 보면 됩니다. 용당 캠퍼스에서 올라가 보면 왼쪽에 용당 캠퍼스에서 바다 남쪽을 바라보고 이쪽 그 왼쪽에 오륙도 쪽으로 펼쳐져 있는 게 신선대 부두고 용당 캠퍼스 바로 밑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는 게 간만 부두인데 여기는 컨테이너 부두잖아. 근데 이렇게 조금 눈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륙도 저 밖으로 저렇게 멀리 보면 그 오륙도보다 더 밖에 부산 저 밖에 가보면 배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배들이 보여요. 부산 앞바다에. 그 부산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이게 순서가 있어요. 배들이 이게 뭐 저기 뭐냐 다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함을 내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타임 시퀀스에 따라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엔진 끄고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엔진 끄고 밖에서 기다리면 배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잖아. 그 무슨 자동차처럼 배가 엔진 켜놓고 공회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배가 스탑을 하려면 그냥 엔진을 끄는 거야. 엔진을 끄고 밖에 그 부산 바다 밖에 저 가까운 바다에 떠 있어요. 그 행위를 하는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투묘지라고 합니다. 오륙도 밖에.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여기 선박보험에서의 책임 구간이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야. 나중에 뒤에서 선박보험 공부하게 되면 알겠지만 오늘날의 선박보험은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기간 단위로 보험을 들어요.
선박보험은 1년, 2년 기간으로 들어. 오늘날의 선박보험.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이죠. 과거에 이랬다. 근데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뭐야? 한국 사람이면 이걸 지웠겠지. 삭제시켰겠지. 근데 놔두고 있다. 놔두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아 그래 선박보험에서의 보험자 책임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투명할 때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내가 여기 안 달아놨잖아. 여기 6번 슬라이드에. 근데 실제로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의 보험자 책임 구간은 안 이렇습니다. 기간이에요. 기간. 타임이에요. 타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항정방약관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보험평가약관입니다. 밸류에이션 클로즈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배, 물건, 상품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assured가 뭐예요? assured. 두 번째 줄에 assured.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그리고 밑에 뭐 있어요? assured and assurer. assure은 뭐죠? 보험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Agreement between the assured and assurers in the policy. 이 보험증권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야? Agreement가 있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ship이든 goods든 merchandise든 이거에 대한 가치. value는 뭐다? value는 얼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 금액이 되겠죠. 보험 금액. 근데 이것 또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자, 보면 한번 너무 밑밥을 많이 깔아놔서 이거 해소를 하려니까 빡센데. 한국 적혀 있고, 컨디션 워런티 적혀 있고. 여기 보면 amount insur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보험증권이 이렇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걸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보험 금액이라고 했죠. 보험의 등금액이라고 했어요. 보험의 등금액이라고 했고 우리가 보험 가액은 뭐라고 했어요? insurable value라고 했죠. 근데 보험에 들 때 amount, 그러니까 insured amount는 정해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근데 뭐라 그랬어? 보험 가액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했죠. 왜 그 이유는 물품에 대한 국제 시세가 변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보험 가액 정확한 저 물건의 피보험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 이 물품의 보험 금액은 이거다라고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여기다 적으면 돼요. amount insured here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얼마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게 신보험증권입니다. 이게 신보험증권인데 구보험증권은 그런 내용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갔지. 그냥 가치 얼마, 평가된 금액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들어진 시기에는 보험 가액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어떤 법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보험 금액을 여기다 적는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니고 11번에 위험약관 퍼릴 클로스입니다. 퍼릴이 뭔지는 이제 다시 설명하면 입 아프죠. 귀 아프고. 네, 그래서 여기 11번에 있는 퍼릴 클로즈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 뭐다? 보험자의 담보 위험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죠? 포괄 책임주의예요? 열거 책임주의? 내가 한 말에 힌트가 있죠. 열거 책임주의입니다. 열거 책임주의죠. 자, 그래서 대충 봅시다. 대충. 네. Upon us in this voyage, the year of the sea. 여기서 말하는 그 of the sea가 쉽게 말하는 해상에서 발생되는 고유의 위험을 뜻합니다. Man of war,
뭐 이거 이제 뭐 군함, 파이어, 쉽게 말해서 화재, 에너미, 뭐 적, 파이어레츠, 해적이죠. 해적. 네. 그렇죠? 로버, 스티브, 제티스는 투어. 자, 여기 보면 Letters of Mart and Count Mar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포획 면허장, 보복 포획 면허장인데 이것도 과거의 유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유럽의 그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칠무회 같은 거 칠무회 알아요 여러분? 원피스에 국가 공인 해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럽에 그게 뭐가 있었냐면 이걸 샤락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영국 왕이 영국의 그 상선한테 허락을 해주는 거야. 뭘 허락을 해주냐면 영국 배는 빼고 나머지 나라 선박은 털어도 좋다를 허락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대한민국의 왕이 쉽게 말하면 그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배는 털지 말고 남의 나라 배는 약탈해도 돼를 허락해줘요. 그게 샤락선이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국가 공인 해적이야. 그러면 여기서 포획 면허장 및 보복 포획 면허장이라는 건 뭐야? 결국 이런 사람들로부터 입은 피해를 뜻해요. 샤락선으로부터 입는 피해. 그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습격, 해상 탈취, 그리고 국왕, 군주 및 국민의 강류, 억지, 억류, 강류, 억지, 억류. 여기서도 나와줘. All kings, prince and people. 이게 다 뭐를 뜻해요? 국가 공권력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장 및 선원의 악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손상을 발생시켰거나 hurt, detriment, dama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말한 화물, 그러니까 goods and merchandise and shi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험 약관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느냐?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안 되겠죠. 샤락선 오늘날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엘라와 찰즈가 아니고 클로즈 손해방지 약관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요구하는 피보험자의 하나의 의무로서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들이 손해의 방지를 하고 그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그러한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죠. 피보험자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보험자는 일종의 당근책으로서 별도로 보험금 지급하고의 별도로 그 보험금 지급하고의 별도란 얘기는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갔나?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갔네. 이게 페이지를 키워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기 약관이 있습니다. 웨이버 클로스. 포기. 맞아요. 그 포기 맞아요. 기부업 할 때 그 포기. 웨이버라는 표현도 쓰죠. 웨이버도 동의어죠. 기부업이랑. 대출 살 때 그 포기 넣어요. 그죠? 포기 안 하니까, 그죠? LG는 우승했는데, 롯데는 언제? 아무튼, 포기하지 않으면 29년 만에 우승할 수 있죠. LG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3팬이라서. 그쵸? 별로 안 좋아하는 팀이지만 그래도 29년 만에 우승했다고 하니까 나도 좀 짠하더라. 롯데가 우승하면 어떻게 될까? 부산 뒤집어질까? 현명한 친구들은 NC로 빨리 갈아타요. 종교를 바꿀 수 있어도 응원하는 야구팀 못 바꾼다는데? 맞아? 개종이 더 쉽다는데? 야구팀 바꾸는 것보다? 그럴 리가.
쉽습니다. 응원하는 야구팀 바꾸면 돼요. 그래요.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 NC 생길 때 갈아타, 이제 약간 진짜 찐 부산 사람 아니고, 친한 사람들 중에 창원, 마산 사람들은 다 갈아탔어, NC가. 그래서, 우승을 했죠, NC는. 자, 포기약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추정 전선이나 위부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요. 위부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벤더먼트. 그러니까 4개 남아있는 1%. 1% 이거 포기할 테니까, 뭐 해달라는 거야? 추정 전선의 메커니즘이, 추정 전선에 대해서 이반에서 시험 문제 풀었나, 저반에서 시험 풀었나, 나는 잘 헷갈리는데, 저 중간고사 문제로. 그거였죠. 4개 남은 거 이거 내려놓을 테니까 1% 이거 반납하고 너 가져가. 나 그냥 똑같이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줘. 그게 위부의 행위였고, 그 위부의 행위를 통해서 성립시키는 게 추정 전선이었죠.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위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냥 숫자로서 그러니까 위부를 해서 추정 전손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제가 원래는 분손이 맞다. 그냥 99%를 잃었고 1%만 남았다 하더라도 뭐라 그랬어? 원래는 그거 분손이다. 근데 1% 남은 사람이나 0% 남은 사람이나 한 끗 차이니까 이거를 추정 전선으로 만들어서 현실 전선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였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고자 그게 1%라고 얘기를 한 거지 실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남아있는 재산의 가치가 정확하게 1%, 2% 남았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고 현장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수습을 하고 견인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위부하는 것을 내가 포기했다? 그건 아니라니. 그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여기 그냥 바로 텍스트를 볼게요. 부보된 재산, 피보험 목적물이겠죠. 피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피보험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자도 사고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그것이 위부를 포기하거나 혹은 위부를 승낙하는 걸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부의 통지와 위부의 승낙은 정확하게 뭘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현을 해요. 의사표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 효력에 관한 약관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효력 약관은 그냥 이거 그냥 이제 간습적인 룰이에요. 간습적인. 이 보험의 서면 또는 보험증권은 롬바드가 이게 런던에 있는 길거리 이름입니다. 주소지예요. 주소. 로열 익스체인지. 이거 뭐 보험증권이나 이런 거 이제 유가증권 거래하는 그 런던의 거래소요. 그리고 런던에서 작성된 가장 확실한 서면 혹은 보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 보험자가 동의한다. 자, 여기 9번 슬라이드에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있으나 없으나 보험 그 자체의 효력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근데 1779년에 로이드 SG 팔리시가 만들어질 때는 이런 곳에서 영향력이 있고 평판 높은 보험자가 서명을 하고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게 들어갔겠지. 근데 시대가 흐르고 해서 오늘날의 보험 시스템이 현대화됐고 하다 보니까 의미 없어. 무슨 뭐 꼭 보험회사가 뭐 런던에 꼭 있어야 되거나 뭐 로열 익스체인지 여기서 해야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간습이요, 간습.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우리 앞에 여기 경영동에 딱 들어오면 저기 저거 BBC 틀어놨잖아. BBC에 며칠 전인가 내가 쓱 지나가서 봤는데 영국 왕이 바뀌었죠. 여왕이 돌아가시고 찰스 왜 이렇게 입이 안 붙지? 찰스 3세가 왕이 됐잖아. 근데 영국은 이제 국회를 개원을 하면 그게 왕이 와가지고 무슨 그 연설 같은 걸 하나 봐. 그래서 왕관을 쓰고 그 옥자지 왕이 앉는 자리 앉아가지고 뭐 읽어. 그러면
그 영국 같은 나라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상원은 기족원이고 하원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이 하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이렇게 앉아서 읽고 있잖아요. 그 앞에 쭉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족원입니다. 그리고 그럼 진짜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어디냐면 저 반대편에 서가지고 듣고 있어요.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거 완전 허례의식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힘이죠. 내가 봤을 때 안태건의 시각으로는 저 짓을 왜 하나 싶은데 한단 말이야. 작년에도 했고 100년 전에도 했고 200년 전에도 했고 영국 사람들 마인드는 내년에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겨놨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해상보험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여기 14번을 외워야 되겠어. 그냥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속약관, 바이닝 클로즈죠. 보험자, 여기서 구속은 누가 될까? 감옥에 가는 구속을 뜻하는 게 아니죠.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된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사망을 했거나 당사자들이 사망을 했거나 내용을 읽어보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넘어가고 뭐 유언이 집행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자, 16번 요건 좀 중요해요. 앞에 14, 15는 말 그대로 과거의 유산이고 16번은 consideration, 무역계약에서 consideration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약인이라고 합니다. 약인. 약속의 뭐 증인, 약속의 증거 뭐 이런 뜻으로 약인이란 한자어는 그런데 그 사실 그 한국어 표현인 약인이나 한자어의 의미는 한자어긴 하죠. 양인이. 근데 나는 이 약인이라는 단어가 영어 표현의 consideration 그리고 그 국제 무역에서 말하는 그 상관습으로서의 consideration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생각이 못 하고 있어요. 약인은 쉽게 말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계약의 반대급부를 뜻합니다. 너가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너가 이거 해주기로 했으니 나는 이걸 해주겠다.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넌 이걸 해줘. 이게 컨시더레이션. 그러니까 그 동양이나 한국 사람들 마인드에는 그냥 해줄 수 있잖아. 그냥 덤으로. 근데 이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넌 이거 해. 약간 그런 마인드의 그런 마인드가 좀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컨시더레이션. 내가 야구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뭐 전설적인 선수들이 은퇴할 때쯤에 되면 자기가 전성기를 보낸 팀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제 한국 시리즈 LG가 빵빠레 터뜨리고 막 자기들 행가를 치는 걸 보면서 누가 딱 생각이 났냐면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 박병호. LG에서 선수 생활 시작했잖아. 근데 LG를 탈지하면서 선수로서 엄청 홈런왕으로서 날리다가 키움에 있다가 지금 KT 상대편 더가웃에 있었을 거 아니야, 박병호. 근데 박병호는 해당이 안 되겠다. 누가 해당이 될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성기를 엄청 유명한 팀에서 보내다가 선수 생활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거나 했을 때 메이저리그는 보면요, 그 자기가 전성기를 보낸 팀 유니폼을 입고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식을 치러주잖아. 은퇴식을 치러줄 때 그럼 그 팀 유니폼을 입잖아. 그럼 그 팀 소속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팀의 어떤 단 하루라도 그 팀 유니폼을 입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금 1달러. 메이저리그에서 수십 년을 뛰고 은퇴하는 선수에게 계약금 1달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계약으로서 유효를 하려면 1달러라도 줘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컨시더레이션. 내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보험에서 컨시더레이션이 뭐가 있을까? 반대급부가 뭐가 있을까? 보험료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pay the consideration. consideration을 paid 한다. 비보험자와 하고의 약정된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그래서 여기 보면 rate of 땡땡땡 여기에 보험료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완성을 하고요. 자, 선서약관이 있습니다. 선서약관. 그래서 뭐 이것 또한 그냥 선언적 규정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서 부과한 금액을 뭐 기재한다, 뭐 효력을 발생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자 18번에 면책률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면책률 약관은 주로 벌크 화물에 적용이 되는데 이런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물의 어떤 소모라든지 화물의 자연적인 증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로이드 SG 팔리식을 사용하던 시절에도 그렇고 구 협회 적하약관에 쓰이던 뭐 WA 조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소손의 면책을 다룹니다. 소손의 면책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문자 그대로 소손해, 작은 손해, 미미한 손해,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여기서 면책되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자. 그러니까 사소하고 미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이다. 보험자가 면책이라는 말은 뭐죠?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손의 면책률을 정합니다. 3%, 5%, 뭐 많게는 10% 이렇게 정해요. 소손의 면책이 있는 거하고 소손의 면책이 없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보험료가 비쌀까요? 없는 게 비쌉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손해, 미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험자의 책임이 덜하죠. 보험자의 책임이 적죠. 보험자의 책임이 예를 들어서 0.1%의 손해가 있어도 보험자가 책임져줘야 된다라고 하면 보험자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 소손의 면책률이 적용되는 물품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쭉 적혀 있어요. 혼, 피시, 솔트, 프루트, 플러우, 시드, 그죠? 이거의 어떤 평균 품질 조건, 평균 품질 조건이고, 여기서 에버리지는 평균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분선을 얘기합니다. 분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계에서 말하는 에버리지는 평균을 얘기하는데 보험에서 에버리지는 분선을 말해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할 구협회 적하약관에 위 에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버리지는 분선을 뜻합니다. 분선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unless 되어 있죠.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unless 뒤에 오는 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unless 한 다음에 general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general은 공동훼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표현에서 일반, general 하면 일반, 뭐 이렇게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보험에서 general은 공동훼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의 풀네임이 general average였어요. 돌아가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냥 average는 분선을 뜻하고 그냥 general 혹은 general average 줄여서 GA라고 표현하는 그 공동훼손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stranded. 제가 설명할 때 해상손해 설명할 때 stranding하고 grounding이 다르다라고 했죠. 딱딱한 거에 부딪히는 게 stranding, 모래 톱에 걸리는 게 ground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공동훼손이나 선박이 자초되는 것을 빼고 혼이나 그러니까 공유, 어류, 소금, 과일, 곡물 그리고 씨앗 요거의 분손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는다.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휴가, 설탕, 토바코, 담배, 햄프 이게 뭐죠?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마약. 정확하게 말하면
얘기하면 대만은 뭐 마약이 아니고 뭐 향정신성 어쩌고 몰라 그 복잡한 약사법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아무튼 그런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스킨 이거 이제 피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warranted free from average under 5 pound per cent. 쉽게 말해서 뭐야? 5% 언더에 대해서는 free from average잖아. 책임지지 않겠다. 프리하다는 거. warranted free. 보험자가 프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and all other goods also the ship and freight.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화물, 선박, 운임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warranted free from average under 3 pound per cent. 3% 언더는 뭐한다? warranted free하다. 보험자가 워런티 하지 않겠다.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겠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요게 이제 면책요약관이에요. 요게 기본적으로 SG 팔리시에 기본적으로 면책요약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법 조항. 로이드 SG 팔리시에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로이드 SG 팔리시가 만들어요. 그래서 책마다 제가 왜 18개도 있고 19개라고 얘기한 데도 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요 19번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조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앞서 한 10주 동안 배운 여러 가지 해상보험과 관련된 법리, 손해보험의 법리, 법칙,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영국의 법과 관습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 원문을 볼게요.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ed to English law and usage. 여기서 말하는 usage가 관습을 뜻하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이 보험은 뭐에 따른다?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liability. 책임, 보험자의 책임. 그리고 all claim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all claim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비용, 손해 방지 경감 비용에 대한 어떤 청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요거는 어려운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듣고 잊어먹어도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영국 그러니까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한 10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일종의 영국법이 레퍼런스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로이드 SG 팔리시의 맨 마지막에 뭐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잉글리시 로우와 유세지에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피보험자, 보험자 모두 사인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보험자고 한국 사람이 피보험자라 할지라도 이 로이드 SG 팔리시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 보험자, 한국 사람 피보험자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영국법과 관습에 따르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국법이 하나의 국제법으로서 해상보험에 한해서는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거법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보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야 된다. 자, 이탈릭 서체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SG 팔리시 상에 보험증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보문 약관이 있는데 그거와 구분되어서 이탈릭 서체 약관이 있습니다. 이탈릭 서체 약관은 주로 포획 및 납포 부담보 약관, 동맹파업 폭동 소요 부담보 약관, 항해 중절 부담보 약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제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험자 면책을 규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탈릭 서체 약관이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프롬. 여기서 처음 영어 표현으로 프리프롬이 들어가 있어요. 이 프리란 말이 보험자 면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앞에서 우리가 19번까지 본 거는 1779년에 SG 팔리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애야. 이거는 그것 자체로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선박보험이든 화물보험이든 상관없이 써왔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보험자가 이 보험 SG 팔리시에다가 이태릭 서체로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책임지지 않겠다. 보험자의 면책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프리플럼 캡처 앤 시저 클로스입니다. 포획, 납포에 대해서 부담보. 여기서 부가 아니 부자야. 담보하지 않겠다라는 약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포획 및 납포 부담보 약관은 본문 약관에 담보 위험으로 열거되어 있는 전쟁 위험을 다시 면책 위험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했고 1899년에 SG 팔리시가 1779년에 나왔다라고 했죠. 거의 한 120년 뒤에 이태릭 서체 약관이 나왔습니다. 물론 1899년이니까 오늘날로만 쳐도 벌써 또 120년 전이에요. 역사가 오래됐네요. 정말로. 네.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FCS 클로스라고 하고 여기 왼쪽에 제가 이거를 현장감 있게 살리기 위해서 강의 자료에도 옆으로 눕혀놨어요. 이태리 서체로. 네. 요 왼쪽의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획, 납포, 강류, 억류, 억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위험, 선전포고 유부를 불문하고 선전포고 안 하기로 유명한 나라 있어요. 옆에 있어요. 가깝고도 먼 친구 일본. 선전포고 잘 안 해. 선전포고 유부를 불문하고 요번에 하마스도 선전포고 안 했죠. 선전포고 안 했어. 비슷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적대행 그리고 워라이크 오퍼레이션 군사작전. 그래서 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랬잖아. 그거 전쟁 아니라 했잖아. 뭐라 그랬어?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워런티드 프리한다. 워런티드 프리한다. 뭐 그리고 여기 쭉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여러분한테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이게 영어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게 한국어 번역하고 순서가 뒤집히긴 했는데 영어 원문에 그 갈로가 밑에 있는 갈로 있죠. 첫 번째 갈로는 other than a mine or torpedo. 여기서 말하는 torpedo는 그 어뢰예요. 어뢰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한국어 내용은 이거예요. 선박의 운항 또는 취항 내용의 성질 혹은 충돌의 경우에 그 사고에 관련된 상대 선박의 항해 또는 취항 내용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생각을 해봐요. 배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잘 없는데 이걸 이렇게 공격받았어. 얘가 회피 기동을 하려다 보니까 피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맞았어. 뭐 이런 걸 뜻해요. 요 갈로 안에 있는 게 갈로 안에 있는 게 그걸 뜻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서 선박의 충돌, 뭐 어떤 부동 장애물에 의한 접촉, 악천후 혹은 화재를 면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박 이거예요. 이게 그 영어 표현이 조금 이중 부정문으로 돼 있어서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박의 충돌, 부동 장애물과의 접촉, 자촉, 악천후, 화재는 면책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면책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충돌이 어떤 충돌이면 예외야. 요런 충돌 있죠. 요런 충돌. 일반적인 충돌 말고 전쟁 적대 행위에 의해서 생긴 충돌이라든지. 자, 부동 장애물과의 접촉인데
일반적인 부동 접촉, 그러니까 부동 장애물하고 부딪히는 거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 부동 장애물이 뭐냐면 기뢰거나 어뢰야. 기뢰하고 어뢰가 다 뭐죠? 군사 무기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제외한다.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 뭐뭐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뭐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하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군사 혹은 국가라고 하는 거는 특정 국가와 관련돼서 해군, 육군,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 포함하고 그리고 내란, 혁명, 모반, 반란 그러한 사태를 발생하는 국내의 소요, 해적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하는 사람은 군사행위로서 봐주는데 내란이나 혁명이나 뭐 소요나 해적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다 담겨져 있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말이고 두 번째 동맹파업 폭동 소요 부담도 약간 있어요. 동맹파업자, 직장 폐쇄 노동자, 노동쟁이, 폭동, 소요. 왜 앞에 소요를 뺐냐면 여기 뒤에 소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한다? 워런티드 프리한다. 보험자가 면책된다. 세 번째, 항해 중절 담보 약관 있습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prostration clause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본 얘기랑 비슷한 게 있어요. 국왕, 군주, 인민, 정권을 장악한 자 또는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의 강요, 억지, 억류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클레임에 대해서 보험자가 워런티드 프리하다. 그럼 앞에 있는 방갈로 2번, 뒤에 있는 이 방갈로 2번, 3번 다 내용이 뭐예요? 보험자가 워런티드 프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오늘 읽었어요. 킹스, 프린스, 피플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읽지 않았나요? 어디서 읽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7번 슬라이드에 11번의 위험 약관에 여기서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어드벤처 중에 발생된 퍼릴, 어떤 퍼릴? 여기 나와 있네. 맨 오브 워. 뭐 있었어 여기? 이 말 있네. 킹스, 프린스, 앤 피플에 의한 네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리스테이먼트, 어레스트, 이거 쭉 적혀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위험 약관이라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보험자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죠. 분명히 7번 슬라이드에서는 보험자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여기서는 책임 안 진대. 그럼 뭐가 맞아요? 무슨 말이 맞아요? 배웠죠? 어느 내용이 우선? 이탈리 서체의 우선. 왜?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앞에 있는 7번 슬라이드 내용은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지운다니까 이 사람 스타일. 이제 이 사람들 스타일을 이해를 해야 돼. 안 지운다고. 놔둔다고 그냥. 그렇죠. 7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하고 15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완전 상반되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책임진대며 뒤에서는 책임 안 진대. 뭔 내용이에요? 모순 되는 내용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결과는 책임하세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뒤집습니다. 뭐가 있어요? 특약이라는 게 있죠. 본문 약관에서 책임전다. 이탈릭 서체 약관에서 책임 안 진다. 갔다가 특약에서 돈 주면 책임진다. 로 바뀌었죠. 머리 아프죠. 그래서 해상보험이 어렵다. 딴 이유가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뒤에 이제 난해 약관 해야 되는데, 난해 약관은 우리가 목요일 날 사전 제작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